전세 사기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뒤에다가 이제 물음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전세 사기가 대책이 과연 있긴 한 건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월 27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 해가지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대책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우선 현 정부가 좀 억울하다라는 게 이제 보도자료 처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세가 이제 2년 단위니까 2년 전에 계약을 한 게 이제 지금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 전 정권에서 계약한 것들이 이제 지금 터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다. 우린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서 출범 직후부터 했다 이거죠. 우리는 알고 있었고 열심히 대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터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특별 단속도 했었고 뭐 구속도 많이 시켰는데 지금 너무 막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 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된 게 계약 만료가 되면서 지금 피해가 되고 있으니 우리 탓은 아니야. 이런 거. 자, 그렇게 약간 밑밥을 좀 깔아주고, 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냐? 이 피해 대책이니까 어쨌든 피해 대상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자, 피해 대상자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해를 뭐 대책이니까 일종의 뭐 보상이든 지원이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은 아래 6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엔드입니다. 엔드를 이게 6가지? 이게 한두 가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6가지라면 이게 쉽지 않은데, 보면은 자, 첫 번째 대학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니까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하고 협의 봐가지고 나가든지 하라 이거죠. 근데 면적과 보증금을 고려해서 서민 임차주택들만 또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부 요건은 이제 뭐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또 정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서민인 게 또 뭐냐 이것도 또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데 전세 사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정하냐고. 자, 이게 좀 애매하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엔드입니다. 이게 다 엔드예요. 다 엔드야. 5월가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엔드예요. 아, 그래? 그럼 소수의 피해자면 안 되는 거네. 그럼 다수는 몇 명이지? 3명 이상인가? 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미반환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애매하죠. 어디까지가 우려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겠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면 대책이고 지원이면 지원인데 이걸 다 충족하라고? 그럼 이거 뭐지? 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도 좀 이걸 보고 좀 화가 나는 게 이해는 됩니다. 안 할 거면 안 하든지 할 거면 하든지 이걸 어떻게 다 맞추라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준다는 건지 해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임차인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낙찰자를 대상으로 하면 심플해지는데 임차인이 대상이 되려니까 이 사람이 사기 피해자인 건지 아닌지를 막 따져야 돼요. 이제 막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류를 하려는데 분류가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다 엔드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 지원 대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가 맨날 생기는데 이제 국토부 내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는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멀리 가는 건데 그 이제 시나 도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이제 막 전화를 하시겠죠? 사람들이 막 나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우선 걸 겁니다. 우선 막 걸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할 거예요. 아니 뭐 주인이 안 돌려준다 그러면 전세 사기다. 그리고 무조건 막 전화를 막 걸어가지고 나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접수 즉시 통보를 해야 돼. 그럼 기초조사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를 설치한다는데 20인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나 도에도 아마 많이 좀 인원을 좀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정 신청을 누가 하냐?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막 하는데, 임차인이 지금 전국에 뭐 50%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임차인들 중에 지금 전세 사는 분이 한 반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 중에 반의 반이니까 한 1,000만 명 정도는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1,000만 명들 중에 자기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뭐 한 300~4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막 지금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전화를 하고 막 그 신청을 하고 막 하면 수십만 명이 막 할 수도 있고, 이게 맞나 좀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1회 6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당신은 피해자가 맞습니다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준다. 그래서 신청, 조사 확인, 심의 의결, 피해자 결정.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이걸 할 텐데, 이것도 아마 하세월 걸리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임차인이 신청하면 판단해가지고 최종 결정한다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법을 공포를 하고 즉시 시행하겠다 해서 지금 특별법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시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법이 시행되면 이제 25년 정도까지 유효하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법이 공포되고입니다. 법이 공포되고인데 이 법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지금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2년인데 통과가 꽤 쉽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 안이 지금 국토위 지금 소위에서부터 지금 걸렸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도 뭐 이거에 좀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이게 뭐냐라는 의견에 동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하니만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도 들고, 좀 구조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거를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임차인 지원을 하는 거는 좀 이게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낙찰자를 좀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낙찰 금액을 어떻게든 높여가지고 임차인이랑 채권자들이 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배당을 좀 많이 받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세금 지원보다는 낙찰 금액을 높여서 민간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도 부족한 부분들은 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밝혔지만, 어쨌든 그렇게는 안 갑니다. 어디로 가냐? 자, 임차인 지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향이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고 잠깐 살다가 이 동네에서 이사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뭐 잠깐 한 2년, 4년 살다가 아이 낳으면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는 여기서 뭐 한 5, 6년은 살 수도 있지만 이 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거거든요.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건데, 이게 임차인과 주거 안정이 이게 동급의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분들은 이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이 동네에 살게 해주세요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이 이제 그 방향으로 좀 갑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한다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세요인 거지 이 집에 살게 해주세요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 집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 집을 매입해서 거주를 했겠지, 이 집을 사기는 싫지만 거주는 해야 돼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 게 임차인 아닙니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한테는 긴급자금 복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물론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보증금을 이제 많이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떼일 수가 있으니까 뭐 큰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긴급 자금이나 뭐 생활비 같은 걸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특별법에 있어요. 이것도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들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공공임대를 입주하게 해주고 뭐 신용대출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임차인이라고 해서 그 집에 살기를 원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정부나 이제 정책 입안자들은 그냥 그 집을 선택한 임차인들은 그 집에 살고 싶어 하나보다 정도의 이 단순한 논리인 건지 이거에 왜 이렇게 가는 건지 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어떤 거를 해주냐? 우선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이거죠. 뭐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경공매를 당해서 잘 됐다, 집을 사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낙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낙찰자가 나타나서 저는 이 집을 2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도 그 집을 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라면 똑같은 금액에 낙찰자가 나타난 금액에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낙찰 물건을 뺏어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가 2억에 어떤 금액에 특정 금액에 산다고 나타나면 잠깐만요 제가 가져갈게요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원책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좀 애매한데 이런 거는 낙찰자한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임차인도 결국에 낙찰자인 거면 이런 전세 사기 당한 물건은 낙찰자한테 다 이런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이 제3자들도 이거는 취득세가 좀 면제되구나. 재산세가 좀 감면되는구나 하면 어차피 경쟁자가 좀 붙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잖아요. 한 100만 원, 150만 원이라도 좀 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자들도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혹시나 나중에 배당을 다 하고 나면 임차인들 지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한테도 돈이 조금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낙찰자한테 일괄적으로 해줘도 될 법한데 굳이 임차인이 낙찰받는 경우에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면제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뭐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냐? 뭐 그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 희망인 분이 있습니다. 자, 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 집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집에 아주 치가 떨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고 싶어요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저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집을 매수해서 살긴 싫고 그냥 거주는 하고 싶어요라는 분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 난 경매를 막 이렇게 엄청 당하고 막 이 집들이 막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너네 집 전세 사기 당한 집이라며 뭐 이런 그 온갖 그 입방아에 막 오르내린 집에서 거주 희망하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LH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게 이 우선 매수권을 양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낙찰자가 나타났을 때 LH가 이거를 살 수도 있다. 그러면 LH가 만약에 사게 되면은 그걸 공공임대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좀 이상한 저는 대책이라고 보는 게 이 집에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하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하게 해줌으로써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집이 공공임대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뭐 세금 투입인데 그러면 이제 이 공공임대를 기다리는 다른 분 입장에서는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요거는 또 이제 순번이 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돈 문제가 생겼는데 돈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다른 문제들이 계속 더 꼬이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경공매 유예 정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이 집에 어떻게든 좀 거주를 해라. 쫓겨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거가 지금 기본적인 테마예요. 이 특별법은 몇 달이라도 좀 더 살게 해줄게. 뭐 1년, 2년이라도 좀 더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고 살게 해줄게.
라는 거기 때문에 거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경매를 유예나 정지를 좀 시킵니다. 그래서 피해 임차인이 유예 정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법을 대단히 많이 어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들이 지금 상당히 이자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채권자들이 은행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행이 아니라 일반 뭐 개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소액의 아주 영세업자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빨리 이걸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도 빨리 지금 빚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산을 해서 채권을 회수를 해야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 뭔가 플랜을 짜는데 우선은 막 미루고 이러는 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원하는 길이 맞는 건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경매를 당하는 거는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예방을 해야 되는 거지, 당했다면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어떤 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단순히 늦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선 매수권 아까 준다고 한 것도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분들이 이제 시세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낙찰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낙찰자, 그러니까 입찰을 누가 했다 이거죠. 이 입찰하는 사람들이 다 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가 아닌 초보자들도 막 입찰을 하러 와요. 근데 우리 집이 만약에 1억 8천밖에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막 2억에 쓴다 이거예요. 잘못 쓰는 거지. 그냥 잘 모르는 경매 초보자가 2억인가 보다 하고 2억에 막 써요. 근데 내가 임차인이 저 사람이 2억에 쓰니까 우리 집 낙찰되나 봐 해서 나 저 2억에 제가 살게요 라고 만약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분들이 과연 시세 판단 능력이 있을까?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런 대항력도 모르고 뭐 이런 그 경매 절차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이런 분들이 시세 판단 능력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우선 매수를 한다고 해서 또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을 컨설팅 해주겠다고 하면서 또 막 어떤 분들이 또 붙어가지고 제가 뭐 적절한 금액대에 뭐 우선 매수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뭐 돈을 받아간다든지 뭐 이런 그 2차 피해, 추가 피해가 생길 거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 네. 그리고 이제 조세채권 안분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뭐 좋다고 봐요. 이런 거는 좋은 제도다. 뭐냐면 이제 세금 체납이 많으면 경매가 이제 순차적으로 막 낙찰이 되는데 보통 앞에서 이제 세금을 막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낙찰이 되는 것들에서는 세금을 안 걷어가기 때문에 보통 초반에 낙찰되는 것들에서 많이 못 받아가시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안분, n분의 1로 다 세금을 쪼개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낙찰 가격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 대책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낙찰가를 좀 높일 수 있게 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빚 청산을 할 때 좀 돈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빚을 청산을 해야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좋은 정책, 그리고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는 이건 좀 의문이 드는 정책, 이렇게 좀 판단을 한다면 요거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최우대 조건, 그래서 이제 디딤돌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 기간도 연장해 줍니다. 뭐 이거는 뭐 전세 사기 피해자이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저금리로, 그리고 한도도 좀 높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 조건, 그리고 소득 관계없이 뭐 이제 0.4% 정도 우대를 해주고 분할 상환도 해주고 뭐 만기 일시 상환 이런 것들도 좀 해주고 뭐 거치 기간도 늘려주고 금리도 좀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뭐 피해자 어떤 지원 대책이니까 이런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이제 LTV, DSR 등 이제 대출 규제도 또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경락잔금 대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100%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아예 전액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살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반 집, 그냥 일반 주택을 낙찰받으면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DSR, DTI도 이제 적용 배제니까 한마디로 이제 20%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신규 주택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만약에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걸 잘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오히려 뭐 더 좋은 집을 사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조건이 되게 좋다. 뭐 어쨌든 규제가 많이 풀리니까 거기다가 뭐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도 뭐 유예를 해준다고 하니 뭐 전체적으로 대출을 확실하게 풀어주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하여 주거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갑자기 뭐 집을 잃고 나오게 되면 이분들을 어디로 이동을 시킬 것이며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또 수용을 할 거냐. 이게 또 애매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던 주택에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주거 연속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이 뭐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뭐 빈집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이 계속 살던 집에 살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 정책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뭐 직접적인 뭐 지원이나 보전 같은 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LH한테 우선 매수권을 뭐 주게 되거나 하면은 LH가 이제 뭐 경매로 낙찰을 받거나 막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재원은 어떡하냐? 이거는 매입 임대 사업을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돈도 원래 다른 걸 살려고 했던 예산이란 말이죠. 그럼 이 예산이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쪽으로 먼저 간다는 거는 임대주택을 또 기다리던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도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이분들도 물론 뭐 사기당한 분들도 속상하시겠지만 이 임대주택 기다리는 분들이라고 해서 상황이 뭐 좋은 분들은 아닌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날벼락이죠. 이 예산이 갑자기 다른 데로 빠지면서 그분들을 먼저 선조치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지금 이제 또 막연하게 또 기약 없이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또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후가 물론 이제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 희생 없이는 뭐 안 되겠지만 이 정말 저는 이 방향 자체가 맞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책도 있는데 물론 뭐 대상 요건이 소득이 뭐 낮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는 한정해서 생계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월 62만 원, 그리고 뭐 의료비, 뭐 주거비, 뭐 월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인 가구 기준으로 많으면 한 100만 원 정도도 지원을 해줘서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재난재해 같은 상황이다. 라고 적용을 해준 것 같아요. 특별법으로.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지원 이렇게 해서 3%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빌려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월세를 얻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사 강화, 처벌 강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잡히면 좋은데 어제 기사입니다. 은평구에서도 또 지금 빌라 100채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갭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갭 투자와 지금 이런 전세 사기를 지금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빌라를 막 100채를 사고 뭐 50채를 막 사고 막 200채를 사고 뭐 900채를 사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명의를 한 명 막 두 명이 막 몰아서 가지고 있고 막 하루에 6개, 10개를 사고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정하고 명의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폭탄 터트리게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자본 갭 투자 방식 뭐 이렇게 언론이 쓰는데 이거 아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명의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분양 떠넘기기. 그냥 뭐 이미 뭐 역전세 난 거 그냥 떠넘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두 곳에서 터질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많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였고 전세 보증 보험과 그리고 이제 뭐 임대차 3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막 같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대책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선거를 지금 이제 1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뭔가 대책은 내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정치는 이제 51대 49 싸움이다 보니까 한쪽은 또 수비를 하면 또 한쪽은 또 공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책의 범위가 막 점점 커져가요. 그러니까 좀 어디까지 갈지 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전세 사기 영세 추심업체한테 경매를 못하도록 금융 지원을 한다는 것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영세 업체들이 있어요. 영세 그 대부 업체 같은 곳들 이런 데들은 이제 채권을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경매도 치고 막 합니다. 근데 이런 데들이 지금 경매를 쳐서 채권을 회수를 일부러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지금 유예를 하고 막 막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망할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 첫 단추를 꼬아 놓으니까 얘네들도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얘네를 또 살려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자를 줘야 되겠다. 이자를 유예해주고 감면해주고 하면서 야 너네도 좀 버티게 해줄게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이 금융당국이 영세 NPL 업체 논의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야 우야노 어쩌노 지금 뭐 조금만 좀 너네도 좀 힘내고 우리 좀 같이 좀 해보자. 아니 저희 지금 죽겠는데요. 아니 지금 저희 경매 쳐야 되는데요. 지금 어떡하라고요. 그럼 뭐 이자라도 주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저도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좀 경매 조금만 한 몇 달만 쉬면 안 될까?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래 좀만 쉬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자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으면 이게 맞는 건가? 저도 참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금 이제 아까 소위에서 지금 계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보증금도 너무 작다 해가지고 이제 좀 확대도 좀 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처럼 이제 점점점 전체적으로 좀 규모도 좀 늘리고 보증 어떤 대상도 좀 늘리고 이러면서 어떤 정치권과 같이 연계돼가지고 대상도 점점 좀 확대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끝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이 피해자분들은 이걸 바라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증금을 정부가 좀 책임지고 반환을 좀 해줘라. 이게 지금 재난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그리고 이제 정부가 만들어낸 어찌 보면 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지라 이런 게 지금 그 주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게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규모가 아니고 이거를 책임지는 순간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 주가가 떨어진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뭐 코인 사기 뭐 일반적인 어떤 사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선례가 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지금 서로 일종의 대치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과 지금 싸움이 붙으면서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유일한 해결책은 낙찰가를 높이는 정책이 나와가지고 손해를 볼 사람들은 손해를 좀 보고 이득을 볼 사람들은 좀 이득을 보고 그래서 결국에 비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아니고 지금 임차인 지원 정책이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피해자를 또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 보고 그 집을 낙찰을 받으라고 지금 강요를 하는 정책, 낙찰을 받게 권유를 하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이 아닌데 서로 이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서로 동상이몽하는 방향인 것 같아가지고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뭐 사기꾼과 이 경매 입찰자들을 지금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꾼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매 입찰자들이 없으면 이거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뭐 언론도 너무 경매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 동급으로 지금 경매꾼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으니까 배는 지금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를 넘어서 지금 화성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아마 좋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켜봐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뭐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지만 방향이 완전 잘못됐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누구 하나 행복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선거와 연계돼가지고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세금으로 다 충당하면서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될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